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월, 2024년 1월의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2024년 전체 1년간의 운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024년 중에서도 1월 달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1월 달 운세를 특별하게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물론 2월 달 운세도 중요하고 3월 달 운세도 중요하고 내년에 4월 달 운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까지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운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다음에 또 2월 달 운세를 살펴볼 것이고 또 3월 달 운세도 살펴볼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먼저 첫 번째로 2024년 1월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운세를 제가 특별히 이렇게 다시 또 한번 언급하면서 살펴보는 이유는 연말에 두 개의 특검법이, 특별검사 임명법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또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경노했다, 대통령이 경노했다 하는 뉴스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대통령이 이렇게 자주 경로를 하느냐, 이런 이제 대통령이 경로한다든가 화를 냈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난 우리가 거의 뭐 10여 년 넘게, 뭐 10여 년, 한 20년 넘게 그런 뉴스라든가 그런 얘기를 거의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후에는 대통령이 경로했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고, 이제 이분이 검찰총장 할 때도 경로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마지막에 그 총장 임기 마지막 무렵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을 때 그 무렵에도 보면은 검찰총장이 경로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되고 난 후에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마침 떴길래, 뉴스가 나오니까 저도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와 있는 거를 정리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윤핵 경로와 장제원의 거친 비난, 나경원관 끝났다, 이렇게 시작해서 또 윤 안철수의 경로, 정무수석을 통해 엄중 경고 지시, 이런 게 다 이제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는 거, 지난 1년간의 신문에 났는 거를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 뉴스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지난 1년 동안에 대통령이 경로한 사건이 신문 기사를 기준으로 할 때 4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써져 있는 거는 신문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5번이나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기도 하지만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왜 이렇게 많은 경로를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자주 경로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자주 보던 현상이었으면은 뭐 이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전두환 50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는 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때도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말이 뭐 따로 뭐 참모들하고 있을 때는 경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도 경로했다는 게 기사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경로 사실 자체가 너무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의 내용들이 다 이제 뭐 이게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신문에 기사화되어 있는 거를 어떤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 기사에 떴는 걸 보니까 이렇게 5가지 종류로, 그래서 가장 최근에 경로했는 것이 김기현 출마 고집의 윤 대통령 경로, 대표직 사퇴로 일단 봉합.
그다음에 윤 총선후 특검 보도의 경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고심.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일어나는 경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경로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이제 우리들 이런 명리가들은 이제 사주를 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로 현상과 사주의 관계가 어떤 현상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2024년 1월의 운세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12월 중에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뭔가 비정상적이고 비상한 현상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24년 운세를 풀었지만 1월달 운세를 보려면 먼저 원사주를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자월경금 일주죠. 그래서 금수상관격입니다. 금수상관격이 편인 인수와 병화 칠사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기식취살 형태죠. 기식취살이라서 매우 귀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경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주의 가장 핵심적인 글자가 무토편인이 되는데, 무토편인이 이 경금에 의해서 잘 보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에서도 이 사주는 웬만한 운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굉장한 그 부귀격 사주죠. 특히 귀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에서도 잘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아주 귀한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경금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무토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인덕도 굉장히 좋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가장 큰 약점은 약점이면서 장점이죠. 이 사주가 성격되는 데 있어서는 기식취사를 하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약한 것이 매우 필요한데, 일간은 경금은 술토에만 통근해 있고 아무데도 통근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형태,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문제는 대운을 맞이하는데 웬만한 운에서는 무너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대운과 세운이 겹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사주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의 가장 핵심적인 글자는 무토편인인데, 이 편인이 무너지면은 이 사주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인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 상관격이 칠사를 보는 거지만 칠사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극설교가 형태에 빠져서 그냥 붕괴해 버리는 거예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무토를 보존해야 되고, 무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사주에서도 경금이라는 경호원이 무토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왔을 때도 웬만해서 무토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귀격이 될 수 있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로 난공불락의 어떤 어려움에서도 잘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에서 저 무토를 제거하는 순간에 큰 변화가 오고 무토가 손상될 때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이분의 사주가 대운이 갑오대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갑오대운 현재는 내년 2024년 1월쯤 24년이지만 명리상으로는 2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묘년 1월 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춘을 기준으로 해가 바뀌기 때문에 2월 5일경이 입춘이기 때문에 아직 1월 달까지는 개묘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묘년 1월 운세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앱상으로는 갑진년으로 나오지만은 개묘년에 1월 을축월이 되겠죠. 이 운세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일단 개묘년 자체는 이 개수가 운에서 와서 이 무토를 무게합을 했어요. 이렇게 되고 대운에서 온 간목은 경금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 경금이 역할을 잘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어려워도 견딜만 하죠. 견딜만 하고 계면년 자체가 뭐 흉문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대패가 나지 않습니다. 이 사주 구조 자체가 어떠한 운이 와도 절반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패 운이 올 수는 있어도 전면적으로 몰락하는 그런 운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워낙 사주가 난공불락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면년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와서 아무 꺼림낌도 없이 무토를 합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침체기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해외 출장을 가고 이렇게 해도 그 과정에 결과가 항상 좋게 연결이 안 되고 많은 구설수를 달고 다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을 뿐이고 어디까지나 대패가 나지는 않았다. 큰 패는, 큰 몰락은 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오대운 계면년 을축월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갑오대운 계면년이 되면은 이제 이 갑오대운의 갑목은 이제 경금이 어떻게 처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가 계면년이니까 개수가 와서 무토를 합하고 무게합해서 이미 상당히 어려워져 있죠. 어려워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 지금 을축월 같은 경우는 을목이 이렇게 뜨면은 자 경금을 제거하게 됩니다. 을경합을 해서 을경합하여서 이 경금을 제거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연간 계면연에 있는 개수가 무토를 이제 개수가 용신인데 자월 경금 때 용신이죠. 용신이 무토를 합을 했어요. 이 합을 한 상태인데 그렇게 되는데 경금이 사라지는 순간에 지금 월에서 월운에서 을축이 와서 이 경금을 합했단 말이에요. 경금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경금을 합거해 버리니까 대운에 있는 간목이 바로 무토를 극할 수가 있죠. 대운의 간목이 무토를 제거하면은 여기 이제 개수가 이 개수가 세운에 있는 개수가 이 칠사를 제거를 해야 돼요. 칠살이 있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칠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일간이 매우 약해서 상관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갑오대운 이 사주가 갑오대운 계면년 을추월이 될 것 같으면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를 보좌해 주던 그 인성이라든가 비겁이 모두 다 사라진 상태예요. 모두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재성이 이제 득세를 해서 나를 몰락의 길로 몰아가는데, 이 사람 사주에서는 이분의 사주에서는 가장 큰 위협적이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재성운이 가장 두렵거든요. 재성운이 가장 두려운데, 재라는 거는 이 사주에서 갑목이나 을목이 되고, 우리 육신상으로는 여자나 부인이나 그러니까 여자 또는 이제 처죠. 여자나 처 또는 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대운상으로는 갑오대운 이미 재성이 들어왔어요. 갑목이 들어왔지만 경금이 그럴 때를 대비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계면년에 와가지고 을축월이 되면 을목이 또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니까 오면서부터 갑목이 살아나니까 갑목이 무토를 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재성이나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재성이니까 그러니까 여자나 부인이나 또는 돈의 문제로 인해서 몰락을 할 수도 있는, 또는 몰락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시련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갑오대운 계면년 을축월이 되고, 내년 갑진년 또 그 못지않게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천간에서 계속 재성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가장 큰 이 사주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무토를 지키는 비겁이니까 무토 인성과 경금 이 비견의 공이 굉장히 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의 덕, 그러니까 윗사람의 덕 또는 문서의 덕,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 비겁의 덕이 있으니까 인덕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에 그럼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나 또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재성을 조심해야 된다. 재성이라는 건 갑목이라든가 을목이 되는 겁니다. 이 갑을목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육친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재성이라는 것은 여자도 될 수 있고 처도 될 수 있고 부인이죠. 부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거나 여기에 잘못 휩쓸리면은 무토가 손상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니까 목이 와서 무토를 손상시킨 일이 생기면은 바로 이 사주는 어떤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것이 아킬레스건에서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사주가 붕괴돼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자와 또는 부인과 어떤 돈에 관련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명예롭게 모든 것이 정리되고 항상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여기에 왼쪽에 이렇게 뭐 몇 자를 제가 옮겨놨는데, 이 왼쪽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서삼경에서 중용입니다. 중용. 중용의 마지막 장이 그 33장, 중용의 마지막, 중용이 33장으로, 송나라의 주자 선생이, 구분할 때 33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33장이 맨 마지막 내용인데, 그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전문을 33장의 내용 전부를 옮기지는 못하고 제가 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여기다가 옮겼어요. 옮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용 사서삼경에서 중용 마지막 장인 33장의 내용 일부를 전부가 아닙니다. 내용 일부를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용 일부를 이 사주의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기에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여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돈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부인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항상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건데 그러한 것과 다 연관돼 있어서 여기에서 이런 경로를 많이 냈는데 대통령이 경로를 1년 중에 5번이나 했고 최근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대규모의 경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 이것에 대해서 중용에 있는 그 중용의 마지막 장인 33장을 참고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로를 리더, 그러니까 큰 지도자, 우리가 보통 말하면 군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군자라는 것은 권력자, 여기에서 군자라는 것은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리더 또는 지도자를 말하는데 그러한 리더나 지도자는 경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은 회사에서도 뭐 그 위에 뭐 부서장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또는 뭐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주 밑에 사람들한테 경로를 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 팀은 잘 돌아가지 않고 그 회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누군가의 앞에서 또는 누군가의 윗사람으로서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처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게가 있고 온화하고 지혜롭게 움직여야만이 그 조직이 움직이고 성공할 수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 그것은 매우 유리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용 33장이 굉장히 지금 경로를 1년 동안 5번 했는 거에 대비된 것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잘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용 33장 전부를 다 옮기지 못하고 일부를 발췌해서 여기에 일부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면은 시경에서 운하기를, 시운이나 시경에서 운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상제이실, 상불개의 옥루,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가 방 안에 있을 때를, 여기 요 상자는, 우리로 말하면 와치,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상자인데, 여기서는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와치. 너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옥루라는 거는 뭐, 그 방 구석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양심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양심, 옥루, 방 구석에, 아무도 안 보는 방 구석에 있을 때도, 요 상자는 이제, 호프 또는 뭐 위시 뭐 이런 뜻이 된다. 그러니까 바란다,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방 안에 있을 때를 볼 때, 그 방구석에 있을 때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바란다, 뭐 희망한다 이렇게 되겠죠. 너가 방 안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때도 네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돼서 그러므로 군자는 부동이경 불언이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떠들썩하고 요란하게 막 돌아다니고 정치인들이 잘 하지 않습니까? 뭐 시장에 돌아가가지고 뭐 어묵을 먹고 막 이렇게 쇼를 하고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쇼맨십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전혀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요란하게 행차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백성들이 공격한다. 군자라는 것은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가 되려면은 부동이경한다. 그러니까 내가 떠들썩하게 시장 가서 어묵 먹고 이렇게 요란하게 뭔가 쇼맨십을 보이지 않더라도 부동해도 백성들이 공경하고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을 하고 또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아서 다 믿는 거예요. 그 군자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게 군자라는 것이죠.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렇다. 이게 이제 중용의 내용이고 또 말하기를, 시에서 말하기를, 시경에서 말하기를 주격무원이고 심히 유쟁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주격무원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데 말이 신 앞에 나아갈 때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신 앞에 나아가고 심히 유쟁, 이때에는 마음속에 어떤 모순이나 갈등이 있었고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히 이때에는 심히 유쟁한 그런 어떤 모순이나 갈등이나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신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격무원, 그러니까 말이 없다는 거죠. 여기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인데, 주격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말 없이 나아간다. 어디로? 신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 앞에 나갈 때는 아무 말이 필요 없고, 이때에는 마음속에서조차도 아무런 갈등이나 모순이나 어떤 나쁜 마음 이런 것이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시고로 군자는 불상의 민권, 그러니까 군자는 백성들에게 상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이 스스로 서로 다독이고 돌보고 또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한다. 민권한다 그러니까 이 권이라는 거는 권선징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권장하고 나쁜 것을 서로 견제하고 못하게 하고 다독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제대로 된 리더라면은 백성들에게 일일이 너 잘했어 잘했어 하고 상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이 알아서 서로 자율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돕기도 하고 또 견제도 하고 바로잡아 주기도 하는 그런 그 구조가, 그게 군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로의 민의의 부월, 그러니까 내가 군자가 화를 내자 분노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부월보다도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더 위험을 느낀다. 그러니까 리더가 자주 분노하고 자주 누군가에 막 이렇게 너 잘했어 너 잘해서 상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군자는 가만히 있어도 백성이 공경하고 또 백성이 그 말을 안 해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부월이라는 거는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도끼예요. 도끼.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도끼보다도 더 위의 부월, 그랬으니까 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카리스마 있는 리더, 제대로 된 리더나 지도자는 굉장히 요란하게 행차를 하면서 세상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하고 많은 말을 하고 그런 걸 안 해도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서로 다독이고 자율규제를 하고 또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색지어이 화민 말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여기서 성이라는 거는 고함을 치르는 거예요. 고함.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경노죠. 경노.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고, 그냥 소리가 아니고 고함을 지르고 세금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얼굴을. 그러니까 인상을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서 화민하는 거. 그러니까 백성을 화육하는 거. 백성을 교화시키거나 백성을 이끌려, 요즘으로 하면 이제 리더십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야. 그래서 이거는 최하빨이다. 쉽게 말해서 제일 낮은 제일 낮은 행동이라는 거, 제일 못된 행동이다.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품위에 가장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용의 이 마지막 편에 있는 여기서 지금 성색지어의 화민, 성색지어의 화민을, 이런 성색지어의 화민 말려라 그런데 이건 가장 나쁜 아주 최하빠리의 행동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행동이 아주 천박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고함을 지르고 인상을 팍팍 쓰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화민이라는 거 요즘에 말하면 아래 사람이라든가 뭐 국민이 될 수도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끌려면, 화민하려면, 백성을 화육하려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되고 아주 천박한 리더십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꼭 뭐 정치 지도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색지어이 화민 말려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죠. 회사 같은 데도 거의 뭐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뭐 직장에서 뭐 전화기 내던지고 뭐
그 신발 내던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책이나 서류 내던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리더는 그러니까 최하빨이, 그러니까 리더십이 하나도 없는 천박한 지도자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꼭 이것은 뭐 정치 지도자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성색 소리 지르고 인상 쓰는 걸로 그 밑에 부하들을 이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 작은 조직에서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물며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1년 중에 5번이나,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경로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뭔가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가능하면은 이분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리더 지도자들은 성색지의 화민 말야, 이 말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부동이객하고 불언이신하게 백성들이 구성원들이 뭐 국민이 될 수도 있고 회사 같으면 팀원이 될 수도 있고 부서원이 될 수, 이런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리더십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이게 소리를 지르면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늘 처음에 인상을 쓴 사람은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야 되고, 소리를 지른 사람은 그 다음에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회초리를 들었던 사람은 뭐 두들겨 패거나 던지거나 부수거나 이렇게 더 항상 우리가 행동에서 역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치를 뛰어넘는 다음 조치가 들어가야만이 그게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 시간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설탕 1g을 먹었던 사람은 그 다음에 2g을 먹어야 단맛을 느껴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미투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고, 갑질한다는 것도 다 그런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거나 인상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구성원들, 그러니까 부하들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은 최고로 리더십이 없는 천박한 지도자다, 또는 아주 잘못된 지도자죠.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이것이 정치 지도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에도 통하고 한 조직 작은 회사에도 통할 수 있는 논리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식을 기를 때 처음에 인상 쓰고 하면 그 다음번에는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때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더 센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하는데 또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면은, 가장이라면은 가장이 아이들을 기르고 그 가정을 이끌고 할 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일생에 몇 번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이니까 누구나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화목해지고 직장이 화목해지고 나라가 평화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찌됐든 1년 사이에 5번에 걸친 경로, 신문 기사 기준으로 5번에 걸친 경로를 했고,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가, 왜 그런가, 그거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지만 중용 33장에 있는 일부 발췌를 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요 내용들에서 마지막 구절, 성색지의 화미는 말야다, 최고로 나쁜, 그러니까 천박한 리더십이다 하는 것, 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월 운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